여기는 못 이기고 죽은 사람이 1301명. 우리 대구 날씨로서는 크게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오고 갈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모르기 때문에 항상 건강을 잘 유념하셔서 위의 사고가 없도록 조심해 주시면 잘못되겠습니다. 오늘 예고드린 대로 강의는 김순희 선생님이 강의를 하시겠습니다. 김순희 선생님은 지리 세계사 선생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지리 이런 쪽에 선생님을 하셨고 필리핀에서 한 30년을 거주하셨다니. 필리핀에서. 그래서 필리핀 가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한 두 분 계시네. 예, 필리핀에서 30년 사셨다니까 필리핀 이야기도 좀 재미있게 좀 해주실 줄 압니다. 특수교육 신학대학원 두 개를 수료를 하시고 석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필리핀에서. 그러니까 그 멀리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석사 학위까지 받으셨다니까 참 존경할 만한 보입니다. 코페노 센터를 운영하셨다. 15년 동안 코페노 센터. 제가 잘 모르니까 이따가 강사님이 직접 소개를 해주실 겁니다. 코페노 센터를 한 15년 운영하셨고 한국에서 사회복지과 대학을 졸업하셨고 약선 조리과 2학년 재학 중이다. 지금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불과 한두 시간짜리 짤막한 강의조차도 거부하는 것 같거든요. 아이고 들어보니 별거 있겠나. 아예 전제 조건을 그래 깔아버리면 정말 들을 게 없어요. 뭘 들을 게 뭐가 있는데 그 정도는 나도 알아. 이런 식으로.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무엇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물론 또 필요하겠고, 그러나 짤막짤막한 그런 지식일망정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조금이라도 새로운 걸 듣고 보고 배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보람을 느낍니다. 보람을 느끼는데 오늘 또 날씨가 별로 좋지는 않은 텐데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순희 선생님 지금부터 연락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검 1팀 김순희입니다. 제가 이제 또 여러 선생님들과 조금 다르게 30년을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와 보니까 또 나름대로 얘기가 싱싱한 얘기들이 좀 있고 이래서 또 많은 외국인들이 며느리로 사회로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같은 사회 안에 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좀 하다 보니 이제 여기 오늘 서습니다. 우리 다문화라 하면은 우리가 한 나라에 다문화가 여러 문화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나라 음식도 맛보고 저 나라 문화도 맛보고 너무 좋은데 그 한 나라 내에서 다문화가 된다는 게 무지막하게 힘들고 거의 대부분이 실패를 하잖아요. 지금 다문화 다민족 국가 중에서 우리가 뭐 제일 크게 생각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미국은 정말 다인종이잖아요. 그래도 그들이 섞여 살 수 있는 게 미국의 힘이 뭐겠습니까? 기독교 정신하고 법이잖아요. 미국의 법은 아주 정의에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그 법에 따르잖아요. 그런 걸로 되는데 이 다문화를 지금은 이제 우리도 다문화라고 얘기한 거는 한 30년밖에 안 되잖아요. 한 1990년대부터 이제 다른 나라 또 다문화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문화가 틀리면 의상부터 전부 의상부터 그다음에 먹는 거 이런 거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지형이나 기후나 이런 데 따라서 거기에 맞게 변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들고 또 우리 얼마 전에 그 신토불이라는 말 많이 썼잖아요. 그 신토불이 중에서 뭐가 있냐면 우리 한국에서 배추 있잖아요. 배추를 삶으면 덜큰한 냄새가 나잖아요. 단 냄새가 나잖아. 근데 필리핀에서 이제 그 중국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배추를 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도 씨를 갖고 와서 심었는데 그거를 삶아보면 덜큰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그 시궁창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냄새가 나요. 그 땅이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토불이라는 말이 정말 맞다. 그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나는 이거 모든 것으로 음식을 먹어야 우리 건강에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동남아시아에 있는 의상들이죠. 이거 의상들은 많이 받는 의상들이잖아요. 이렇게 다들 예쁘고 우리 한복도 들고 나가면 정말 예쁜 옷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여행을 하다 보니까 아 이거 한국을 어떻게 알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사명감 비슷하게 생겨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해외여행 나가면 꼭 한복을 한 벌 넣어가요. 불편하지만 넣어가서 아침에 호텔에서 식사할 때 있잖아요. 식사할 때 대부분 방에서 입던 옷 대충 그래 입고 나오잖아요. 저는 한복을 착 차려입고 그냥 가요.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나라 온 사람들도 다 예쁘다 해주고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전통 의상이라 너무 예쁘다 하고 자랑하고 한 적도 한 몇 년간은 그렇게 해본 적도 있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 다문화가 시작된 게 뭐 다문화가 뭐 특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동하다 보면 섞이고 하다 보면 그 다문화가 되잖아요. 그 옛날에는 뭐 개인 간에 뭐 예를 들면 뭐 수렵 생활하면서 뭐 사냥을 간다든가 아니면 그 옮겨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집단의 무리도 이런 이동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이제 뭐 무역을 한다든가 이런 등등을 해서 이제 생기게 되면서 그 이동이 많이 된 게 언제냐면 식민지가 세워지면서 이제 식민지 이동 시대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이제 시골 농촌에서 도시로 아니면 뭐 다른 나라로 뭐 이민을 간다든가 아니면 망명을 간다든가 뭐 아니면 불법으로 또 건너가기도 하고 등등 여러 생활로 이제 같이 섞이면서 이 다문화가 시작됐는데 우리 한국인은 전 세계에서 두 나라를 그 혈통과 뭐 단일 민족으로 꼽은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어느 나라겠어요? 전혀 다른 쪽에서 피가 섞여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나라가 아이슬란드죠. 아이슬란드 아세요? 저 영국 저 북쪽에 어딥니까? 그 얼음으로 된 나라 있죠. 그리고 그 아이슬란드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는 전부 그냥 얼음으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데 이게 하나님 참 공평하다는 생각이 뭐냐면 그 아이슬란드 나라는 전부 얼음으로 덮여 있어서 사실은 사람 살기가 굉장히 힘든 나라인데 뭐가 많냐 하면은 그 화산 지형이다 보니까 지열이 많아요. 그 지열이 많으니까 그 나라는 집집마다 그 추운 나라인데도 집집마다 그 온열이 전부 공짜예요. 그 뭐라 그럴까 그 난방비가 공짜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 얼음 나라 같은 꽃을 못 키우잖아요. 근데 온실이 무지막하게 많아요. 집집마다 온실을 해놨어요. 그 꽃이 무지막하게 많아요. 왜? 지열을 이용해서 꽃을 다 키울 수 있고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뭐 외국 사람들이 별로 살러 들어가진 않아요. 요즘 한국 가구들 또 몇 가구 들어가 있기는 있고 자 그런 아이슬란드가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인 우리 이제까지 몇십 년 전,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배달 민족 우리는 뭐 혈통이 순수하다 뭐 계속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우리가 막 섞였다 이런 거는 한 30년 이내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국인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자,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얘기했는데 실제는 고조선 때부터 시작해서 그 북쪽에 있는 어딥니까 중국 땅에서 아니면 외국 일본에서 침략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제일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자들이죠. 여자들 가만두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정말 하면 엄청, 남쪽에는 일본 피가, 북쪽에는 이제 중국에서 뭐 여진족, 거란족, 몽고족 등등 이제 다 쳐들어왔잖아. 그러면 피가 엄청 섞였어요. 근데 표시가 안 나죠. 다행히도 이제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민족들하고 섞여서 사실은 뭐 단일 민족은 아니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섞여 있으니까. 근데 표시가 안 나서 그 대신 이제 뭐 여기서 혼혈이 태어나도 어떻게든 같이 밥 먹고 같이 문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문화, 같은 민족으로 그냥 계속 내려온 거잖아요. 자, 그랬는데 그럼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정서, 제가 외국에 살아보니까 다른 데는 안 살아봤지만 필리핀에 살아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이 있어요. 한은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엇이 한이 되겠습니까? 한국 민족만이 갖고 있는 한. 이 한은 제가 찾아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해서 이거 내가 참 부끄럽구나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거기에다가 뭐가 포함되냐면 상대방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렇지만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냐, 이런 게 섞였는 게 한이래요. 그래, 이런 한이 있는데 이 민족별로 다른데 필리핀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부끄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있어서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가서 굉장히 힘든 게 아니고 잘못했는 게 특히 경상도 사람들 그 나라에 가서 그냥 소리 막 질러요. 후진국이니까 마음 놓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밑에서 직원들이 일하면 그냥 좀 못하면 여러 사람 앞에서 그냥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럼 이 사람들은 그걸 못 참아요.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데 대한 거는 그게 맺혀요. 그러면 가만히 있다가 아무 소리 안 해. 그 앞에서는 말 안 하는데 그 다음날 어느 때 날 받아갖고 총 갖고 가서 그냥 쏴버려요. 또 필리핀은 또 총을 갖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등이 이제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주인은 아니 소리 좀 질렀다고 내한테 그럴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큰데 그 이해를 안 하죠. 한국 사람들은 이해를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담화에서 해외에서 무지막하게 많이 지금 우리 결혼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아마 우리들 선생님들 뭐 어디 집안이나 다 들어와 있는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를 전혀 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렇잖아요. 이해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 하는데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등등을 해서 서로 맞출 수가 없어요. 걔들도 지극히 저거 나라 문화로 정상적으로 자랐고 우리도 지극히 살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기만 부딪히지 이런 공감을 한다든가 존경을 해준다든가 이해를 하는 이런 일이 잘 없고, 저도 필리핀에 살면 일단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사는데 보면 그게 여자들이 사는 천국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사도우미는 보통 한두 명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 운전해주는 드라이버도 있고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잘 사든 못 사든 상관없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물건이 딱 없어지면 내가 어디 나갔지 생각하기 전에 쟤가 어디 치웠냐? 이제 걔를 먼저 생각을 하고 자꾸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는 게.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시집을 온 사람들도 그런 내용들을 많이 받고 있고, 제가 이제 필리피나 그 나라 이름은 그 스페인의 그 필립 왕 이름을 따서 필리피나가 되다가 이제 필리핀이 되는 나라인데, 이 필리핀에 우리가 이제 우리는 이민은 아니고 거기 가서 그냥 은퇴 비자를 갖고 이제 사는 사람들인데, 살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느꼈던 거 뭐가 있냐면, 이 피 속에 항상 슬픔과 우울 같은 그런 게 항상 있어요. 고향 한 3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 누가 묻고 뭐 노래를 나의 살던 노래만 해도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다 이가 내가 뭐 한국에 충성을 하고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절로 그 속에 피 속에 그게 섞여 있는 듯이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4년 전에 한국을 나왔는데 그런 것이 싹 전혀 없어져 버리더라고. 그래서 들어와 사는 그 다민족
그러니까 그런 이민 온 사람들 그 마음속에 항상 그런 게 깔려 있구나.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제가 이제 필리핀에 와 있는 그 세 사람을 제가 나름대로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이 고부 간의 갈등은 엄청나더라고요. 첫 번째, 왜 필리핀 며느리가 월급을 신랑이 받아온 월급을 안 모으냐? 왜 안 모으냐?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고, 필리핀 또 며느리는 왜 저축을 반 넘게 하라고 하냐? 월급이라는 게 원래 뭡니까? 우리 한 달 살아라고 나오는 돈이잖아요. 우리 생활에 맞게 우리 살아라고 나오는 돈인데, 그걸 사실은 다 쓰는데 왜 다음 달에 월급 나오니까? 그게 이제 서양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한 10%나 20% 내가 비상금으로 필요하니까 한 10%, 20% 저축하고 한 80% 써야 되는데 우리 한국은 그래 안 살아왔잖아요. 만약에 월급을 주면 60%는 무조건 저축해라. 그리고 40% 해서 긴축 이렇게 살자 해와서 우리는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 그런 이제 이 문화 차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 가보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계속 이제 이것도 못해, 이것도 안 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그 필리핀 사람들도 뭐가 있냐 하면 우리가 그 더운 나라다 보니까 뜨거운 밥에 대한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오면 이제 밥에 뭐 밥통에 남아 있는 밥이나 이런 거 예서로 식은 밥, 찬밥을 담아줘요. 자기들 나라에서는 뭐 그거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 한국은 아니잖아요. 남편이 들어오면 어쨌든 따뜻한 밥에서 밥그릇에 담아서 예쁘게 해가 그리고 반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서로 이야기는 서로 말은 안 하고 그냥 안 통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왜 신랑이 왔는데 그 새밥을 안 해주고 흠밥을 주냐 이렇게 나무라고. 그럼 며느리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뜨거운 밥 더운데 뜨거운 밥을 먹으려 하냐 이런 거 아주 소소한 것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반찬을 담는 것도 보면 우리는 반찬을 예쁘게 담잖아요. 접시에 반찬 조금 예쁘게 이렇게 담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반찬 하나에 밥 하나거든요. 어느 부잣집에 가도 반찬 하나 밥 하나 그냥 그래 먹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예쁘게 담을 일도 없고 담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니까 저도 되게 불편한 게 뭐냐면 시장에 가보면 생선이 전부 냉동이잖아요. 전부 냉동이니까 저도 먹고 싶은 생각도 하나도 들지도 않고 왜 이럴까 자꾸 이런 생각만 드는데 그 필리핀은 뭐 못 사는 나라기나 말기나 또 시장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냉장고나 냉동고에 들은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시장에 가보면 생선이고 뭐 좀 펄펄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것만 먹어요. 그런 거 먹고 여기 이제 어느 고부 간의 갈등 보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그 시장에 가서 냉동된 닭을 사잖아요. 냉동된 닭을 사자 하니까 며느리가 펄쩍 뛰고 안 산다니까 왜 안 사느냐 그 이해를 못하고 서로 이야기는 안 하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 필리핀 사람들은 냉동을 안 먹거든요. 그냥 아침에 가서 생닭을 사와서 먹지 그 냉동닭을 왜 먹냐 이제 이런 아주 소소한 것들이 너무 모르는데 우리가 다문화가 되려고 하면 일단 이제 사실은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우리가 갑이에요. 한국의 시댁 식구들은 갑이고 걔는 을이에요. 그럼 을에 대한 배려를 하냐 전혀 안 하더라고. 할 생각도 못 하고 왜 네가 따라야지 내가 왜 해주냐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여기서 계속 살았으면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같이 풀러갔으니까 모르는데 제가 외국에서 살다가 와보니까 너무너무 좀 다른 점들이 너무 많고 불편한 것도 많고 아직까지도 저도 완전히 한국인이 못된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에서 이제 세상이 단일 문화에서 다문화 왔다는 다문화 온 지는 사실 뭐 20, 30년? 이거는 전 세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문화라는 말을 쓴 거는 한 90년대부터 이제 쓰기 시작한 그 말이 다문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의 협상이라는데 했잖아. 아까 보네. 그 많은 전쟁 속에 우리 피가 얼마나 섞였어요. 남쪽은 거의 일본 피하고 섞였고 북쪽은 거의 뭐 한족, 몽골족, 여진족, 거란족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섞여 있도 우리는 지금 그때로 표시가 안 나니까 그냥 단일 민족 한다잖아요. 그리고 옛날 보면 고조선 시대의 그 토기를 파보면 그 우리나라에 없던 그 박물관에 가보면 세 발 달린 토기 그릇이 보셨죠? 그거는 우리나라에 없는 거예요. 그건 북방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 당시 어떻게 문화가 흘러 들어가고 이런 뭐 살림살이나 이런 것이 흘러갔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들어왔어요. 들어오고 또 우리 석탈레왕은 어느 나라 출신입니까? 다판인가? 저 뭐 남방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미 섞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중간에 가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조금 하얀데 제가 굉장히 까맣거든요. 까맣고 또 어릴 때는 눈만 크고 곱슬머리고 바짝 말라 있으니까 새까맣게가 있으니까 그냥 흑인하고 혼혈하고 비슷하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아, 우리 조상 중에 저 멀리서 어느 날 좀 까만 사람이 한 사람 살짝 섞였다 나가지 않았나. 왜냐면 이 쌍꺼풀 같은 것도 우리 몽고족, 우리 쪽에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 봤을 때 나도 섞여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자, 요런 단일, 그래, 우리가 뭐 순수한 단일 민족은 아니었지만 문화를 같이 하고, 그러니까 한국말 같이 쓰고, 뭐 한국 국적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국인이지만 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건 어떤 포함됩니까? 지금 해외에 나가 살고 사는 사람들 있죠. 그거 다 한국인이죠. 그 다음에 뭐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을 못해도 우리 한국계고 옛날에 고려시대 건너간 사람들, 조선시대 건너간 사람 다 사실 다 한국인이잖아요. 지금 한국인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뭐 다문화 중에서 제일 취급 못 받는 사람들이 중국 연변에서 온 우리 뭐라 해야 됩니까? 조선족들이 제일 대우를 못 받고 있는 편이에요. 이상하게 제일교포도 인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조선족들은 외국도 아니고 뭐 한국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좀 그런 불만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주체가 되는 쪽에서 이제 뭐 비주류도 우리가 다 포함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는 데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다문화 민족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초기의 다문화라고 보면 언제냐면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나라 그 과부가 된 사람이 55만 명 정도 됐어요. 그럼 그 55만 명들이 뭘 먹고 살겠어요? 제일 먼저 간 것이 기지촌 아닙니까? 기지촌이 뭐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혼혈 많이 생겨났는데 뭐 백인하고 사이에 태어나면 좀 덜한데 흑인하고 사이에 태어난 혼혈들은 우리한테 굉장히 그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랬고 그 다음 2세대 하면 이제 코리안 드럼 이제 한국에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들어왔고 초기는 들어와서 고생 많이 했죠. 한국 사람들이 마구대하고 짐승처럼 대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3세대를 하면 뭡니까? 지금 이제 그 결혼 이민자들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필리핀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영어가 되다 보니까 뭐 미국이나 뭐 뉴질랜드, 호주 이런 데로 시집가고 싶어 하고. 근데 이제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에서는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시집을 많이 오는데 참 편하게 잘 사는 집은 별로 볼 수 없어요. 다들 힘들게 살고 이따가 제가 그 사례를 좀 많이 얘기해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자, 우리 다문화식 접근에 또 보면 우리 시베리아 강제이동 다 알죠? 우리나라가 한 1800년 이때 1600년부터 시작해갖고 우리나라에 가뭄이 든다든가 뭐 홍수가 든다든가 먹고 살기 힘들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그 만주지방 그 넓은 땅에 이제 정착을 하는데 그 정착하는 과정에 거기 있는 우리가 그 떼놈이라 하는 중국 놈들이 그 한국 사람 그 가만두지 않잖아요. 그렇게 가족들이 이동해가면 여자 그러니까 부인이나 딸은 전부 깨차가버리고 없어요. 너무 힘든 그런 시기를 겪었던 그 시베리아 강제이동 또 중앙아시아 스탈린 시대 중앙아시아로 이동시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다가 그 우리 그 한국 조선 사람들을 가득 싣고 기차 타고 가서 그 내려버렸잖아. 그 추운 겨울에 내려가고 거기서 우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지만 한국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 우리가 칸이라고 부르는 나라 있잖아요. 뭐 무슨 칸 나라 많잖아요. 그 중앙아시아에 그 사람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면 이 한국 문화를 안 잊어버리고 계속 개성을 해가면서
살고 있고 또 어느 나라든지 보면 필리핀도 마찬가지인데 한 150여 종족들이 같이 섞여 살아요. 그 섞여 살아도 아무 불편 없이 살고 나는 무슨 족이다 나는 무슨 족이다 이렇게 하면 살거든요. 그 살아도 자기 문화를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고 그러면 갖고 있어도 뭐 내 문화 저 문화 같이 누리면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그것이 이제 안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방이죠. 근데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지방에 가보면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 가보면 동네에는 이슬람 사람이나 그 유대인들 같이 섞여 산대요. 마을에는 같이 살고 친구도 하고 다 하는데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이 나라가 되면 그렇게 싸움이 나고 이제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문제 이런 해결은 아마 거의 해결은 안 된다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들어와는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마찬가지죠. 자 이래서 뭐 요즘은 그 이제 우리 또 그 뭡니까 그 사탕수수밭에 하와이 사탕수수밭 가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 사탕수수밭에 이제 우리 1세대 남자들을 다 뽑아서 이민을 사탕수수밭에 보냈어요. 그 다음에 한 게 또 뭡니까? 여자들이 필요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사진도 뭐 올 게 없었으니까 사진도 보지 않고 여기 있는 여자들 사진 글로 보내든지 뭐 못 보내든지 해갖고 또 여기 여자들만 또 그 하와이 사탕수수밭에 갔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해서 내린 지금 3세대가 살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가는 사람들 보면 그 뭡니까 보따리 그래 이제 그 보통 여자들 보따리가 뭐냐면 고사리를 말려서 이만큼 또 무슨 나물 말린 거 이런 말린 거 이거 잔뜩 들고 이제 그 살러 가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갔는데 이 한국 사람들이 어디 가도 그 뭐라 했지 거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대요. 그래서 아 나도 이러니까 이웃집에 잘하자.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은 정이 있잖아요. 정을 나누니까 이 정으로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제 서양이나 이런 데는 정문화가 아니고 계약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이 갖고 있는 정이 있는데 물론 뭐 후진국 중에도 정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정이 있는 나라가 어떤 곳이냐면 벼농사를 하는 지역 쪽에 보면 이 정이 많아요. 정을 나눌 줄 알아요. 근데 제가 필리핀에 제일 처음 가서 막 화를 내고 막 내 혼자 벌벌 떨고 하는 게 뭐냐면 처음 갔으니까 이제 망고를 많이 사 먹잖아요. 그럼 이제 망고를 사면 내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또 많이 사요. 한 10kg 사면 10kg 저울을 딱 달아.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덤을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덤을 달라 하고 한 개를 딱 들면 돈이 딱 올라가요. 그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나 싶어서 나는 펄펄 뛰고 어떤 때는 화가 나갖고 살라다가 안 사고 내 혼자 삐껴서 오고 이랬어요. 그게 이제 한참 살다 보니까 문화가 틀리는 거예요. 우리는 정문화라서 나무를 요만큼 사다 한 줌 집어주는데 그 계약 문화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서양에서는 일단 올라가면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당연한 게 자기 문화로 봐서는 당연한데 내가 봐서는 안 당연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뭐랄까 우리가 문화적으로 부딪히는 거잖아요. 저도 필리핀에 가서 엄청 부딪히면서 살았고 근데 또 여기 30년 후에 여기 오니까 여기 문화하고 또 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딪히면서 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익숙해져 가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요즘은 이거 북한 이탈자들이 북한 그 뭐랍니까 세터민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탈북민 이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북한 이탈자라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지금 굉장히 큰 문제가 많아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문화가 이거 북한 문화하고 우리 문화가 또 틀리잖아요. 그렇게 틀리게 살다 온 사람들이 어쨌든 남한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잘 사는 사람이 참 드물잖아요. 그 힘드니까 도로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또 우리 북한에서 내려와 있는 사람들 보면 열심히 일해가 돈을 모아요. 모아서 뭐합니까? 북한에 자기 가족들한테 지금 다 송금하고 있잖아요. 그 뭐 그런 거는 말린다고 국가에서 말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무슨 길을 찾게 돼 있어요. 찾아갖고 이제 뭐 중국에 누구를 통하든 브로커를 통하든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고 북한 이탈자들 보면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지금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이제 뭐 다문화라는 게 시작이 된 게 옛날 영국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오다 보니까 이제 결혼 이민자가 많이 오고 외국 근로자도 오고 뭐
외국인들도 많다 보니까 일단 한국말을 좀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EPS 토픽 하는 걸 시험을 쳐서 이제 예를 들어 뭐 거주권을 준다든지 영주권을 준다든지 하는데 이거 발이 필요해서 시험을 쳐야 돼요. 그 시험의 내용을 보면 한국어 조금 할 수 있는 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 사람들이겠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 관리는 뭐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뭐 국립국제교육관리 추천하고 이런 게 있어요. 1년에 한 4번 치고 하는데 요즘은 국내에서도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시험을 누가 많이 치냐면 특히 베트남 사람들이 굉장히 공부하는데 진취적입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한국어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냥 이 시험을 치는 거예요. 이 시험 치면 여기는 이제 급수가 나오거든요. 5급, 4급, 3급 이거 올라가요. 그 올라가면 5급이면 뭐 국적을 취득하는데 뭐 필요하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여기서 한국어 공부를 너무너무 열심히 해갖고 여기 이제 뭐 1급 이게 통과가 되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나와요. 교사 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서 한국어 공부해서 자격을 따갖고는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이제 한국어 강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선생하는 것보다 한 10배는 더 받으니까 그렇게 아주 열심히 해갖고 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결혼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얘기는 뭐 나오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가 너무 무지막하게 많거든요. 이 결혼 이민자들이 와서 그러면 우리가 여자들이 한국으로 결혼하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이 가족 옛날에 지금은 우리도 가족 뭐 이게 좀 많이 무너졌는데 그 가족 중심이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쨌든 돈을 벌어서 베트남에 내가 시집을 잘 가서 베트남에 돈을 보내줘야 되겠다. 필리핀 돈 보내 이렇게 오는데 실제 돈 보낼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뭐 부잣집에 시집 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농촌의 노총각 아니면 뭐 생활이 어려운 이혼남 이런 데로 시집을 오다 보니까 참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갑갑하니까 자기네들 돈 벌러 다 나가잖아요. 돈 벌러 나가서 그 돈을 이제 뭐 자기 본국으로 보내면 시집 식구들은 그걸 왜 보냈냐 쪼쪼쪼 해갖고 서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사는 집들이 참 드물어요. 자 이게 다문화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은 좀 덜한데 처음에 우리 뭡니까 일하는 사람들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맞고 욕도 먹고 근데 말은 틀려도 욕은 다 알아듣거든요. 어느 나라 말을 해도 욕은 알아들어요. 아 저놈이 욕하는구나 그건 다 알아. 그리고 사장이나 뭐 좀 높은 사람은 맨날 이 새끼 저 새끼 입에 달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 처음에는 그게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알고는 자기네들이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파했고 근데 우리는 그거를 전혀 이해하지도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오고 있으니까 문제가 이제 계속 커지고 있으니까 어느 나라든지 다 이 문제를 없애려고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유럽에서는 이제 다문화 나라가 처음 시작된 나라가 영국입니다. 자 영국은 제일 처음 이제 산업혁명이 되고 이제 뭐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저 나라 국민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뭘 했냐 하면은 저 친절하고 관용을 베풀면서 그냥 뭐 인종차별 일체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너무 이제 잘해보려고 영국이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언어도 너그 나라 말 하나 하고 영어하고 쓰게 이렇게 하고 해서 그러니까 융화를 잘 하려고 영국이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가 언제 1995년인가 잘하고 있고 잘 섞여 산다고 영국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이랬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냐면 그때 파키스탄 청년들이 5명인가 그 버스 정류장에 자살 테러 해갖고 그때 난리가 한번 났었잖아요. 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이걸 너무 잘해줬고 또 영국을 그 병원을 전부 국유화했어요. 그 다민족 그런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 모든 사람들 위해서 그 병원을 국유화하니까 의사들은 뭐가 됩니까? 공무원이 되죠. 그냥 월급 받고 일하고 하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의료 제도나 이런 거를 이제 아주 이제 영국에서 잘한다고 했는 거예요. 하고 나름대로 잘했고 잘한다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자살 테러가 일어나니까 영국이 이제 다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잘했는데 뭐가 문제일까 해서 이제 문제가 이제 발생하는 그 문제를 뭐 새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영국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깊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뭘 못했냐? 그러면 이제 뭐 이슬람 사람, 터키하고 이슬람 사람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은 다른 종교하고 절대로 연애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 연애하면 그 가족, 오빠나 뭐 아버지나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 누이를 죽여도 그게 괜찮았어요. 우리 집 명예를 위해서 죽여도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문화를 영국이 그냥 보고만 있었지 그 이해를 해본 생각도 없고 해보지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자들 할례 시키는 거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다음에 7살, 8살, 9살 되면 시집을 보낼 수 있어요. 자기 딸을 이제 다른 그러니까 누구한테 갔냐? 60대 남자들한테. 또 정기하고 50대 이런 시집을 보내버려요, 애를. 왜냐하면 다 처제니까. 그냥 시집을 보내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아랍 쪽에서 어디 8살짜리를 시집을 자기 아버지 친구한테 시집을 8살짜리 시집을 보냈어요. 그래서 걔가 시집하고 그 다음날 죽어 나왔어요. 그럼 그런 거는 그 나라에서는 그게 예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국에서는 이해를 할 수 없었고, 그 다음에 파키스탄이나 이런 이제 그 나라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네들 문화니까 자기네들 문화를 그대로 고수하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잖아요. 이래서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영국도 우리는 다문화 정책을 실패했다고 정식으로 인정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산업이 발달되니까 제일 처음은 이제 뭐 지중해 연안에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사람들 이민을 받다가 이제 모자라니까 자기네들 그 식민지였던 그 아프리카 북부의 뭐 티니지 또 어디입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제 그 이민자를 받아들였어요. 근데 프랑스도 잘 했는데 자기네들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민을 와서 티니지, 모로코 뭐 이런 알제리 이런 데서 와갖고는 일을 해가 돈을 적당히 벌면 돌아가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후진국에 있다가 선진국에 오면 돌아가겠습니까? 안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미국을 막 지향해서 미국 가서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다 선진국이고 살기가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프랑스가 생각해보니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돌아가니까 이제 어쨌든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 이제 잘 안 돌아가고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오일 쇼크가 일어나니까 더 안 돌아가는 거 식구들 다 불러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이민 정책을 잘 해서 많이 받아들이다가 지금은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 다문화가 이제 계속 어느 나라든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독일은 이제 그 2차 세계는 진나라잖아요. 진나라니까 독일 사람들이 여기저기 많이 끌려 나가기도 했어요. 러시아로 어디로 막 끌려가고 이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노동 이민 우리나라도 해당되죠. 우리나라에 누가 갔습니까? 광부하고 간호사들이 갔죠. 가서 그래 가서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독일 가서 같이 그들 붙잡고 울고 하는 그런 것 신문에서 나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 사람들이 어릴 때 돈을 벌어서 우리 다 보내줘서 우리도 많이 이렇게 잘 살게 되는 일 중에 하나의 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실은 이제 뭐 어릴 때 19, 18, 뭐 20살 이럴 때 지금 독일 갔는데 그래서 평생을 살아도 완전한 독일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도 다문화의 서름을 겪고 사는 거죠. 자, 그다음 미국이나 이제 캐나다는 또 어떻습니까? 제일 처음 세인트 로렌만 그쪽 동쪽이잖아요. 거기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미국과 이제 캐나다를 차지할 때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 세인트 로렌만 쪽으로 지금 그 퀘벡주잖아요. 거기에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영국은 싸움을 하지 말고 얘들하고 어떻게 잘 살아보자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정책을 잘 폈어요. 펴서
프랑스도 자기네들 문화를 마음껏 발산하고 그 다음에 이중 언어를 쓰잖아요. 캐나다는 프랑스하고 영어하고 같이 써요. 근데 이제 여기도 한 150년 종족들이 살고는 있어요. 살고 있을 때 다 소수민족들이니까 그래서 하는데 이제 크게는 이중 프랑스 영어를 쓰고 그냥 문화를 섞어서 이제 잘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나라죠. 자, 미국은 뭐 다 미국의 역사는 뭐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잘 알잖아요. 그렇게 가서 그들이 사는데 그 사는 기초가 된 게 지금까지도 세계 최강으로 살 수 있는 게 기독교 정신하고 법. 근데 그 법도 요즘은 조금씩 좀 어렵게 돼 있잖아요. 미국 보면 우리나라 경찰은 뭡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돼 있잖아요. 봉사자처럼 돼 있는데 미국은 심판자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경찰은 총을 쏠 수 있어요. 범인한테.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거기서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미국 경찰이 정말 무섭대요. 제일 겁나는 사람들이 경찰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이 속에 다문화에 섞여 사는 이 사람들 마음속은 항상 뭔가 깔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하고 같이 이제 그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깔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미래를 예견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앞으로는 나라가 없어진다. 제가 나가 살아보니까 도대체 이거 여건이 뭐 필요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국에 살던 저 아르헨티나가 살던 내가 어디 신고만 할 때 있으면 하나 신고하고 내가 들어가 살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나가 살아보니까 굳이 내가 한국 사람 한국 여건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앞으로 없어질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학교가 없어진다 했죠. 학교는 벌써 19세기 20세기 들어오는데 보면 우리나라는 좁으니까 다 학교를 보냈지만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는 그 넓은 땅에 정말 몇 시간 타고 가야 집 한 채씩 있는 데서 거기서 학교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벌써 우리가 알기 한 200년 전부터 이미 지금 말하자면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한국에도 학교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앞서간 사람들은 학교보다 우리가 제일 배움이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길 위에입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안 보내고 한 2년 동안 우리 가족여행하자 하면서 자기들 몇 년 돈 모은 거 딱 들고 그렇다니까 그 사람들 호여행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식구가 다니면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2년씩 그렇게 살다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학교 공부라는 게 없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다 섞여버리면 뭐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자, 동남아시아는 베트남은 우리처럼 유교 국가입니다.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말도 들어보면 막 앙앙앙 노래하듯이 하잖아요. 중국 말은 4성어인데 이 베트남 말은 6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렇게 노래하듯이 이렇게 하는 말투죠. 그다음 유교 문화권이다 보니까 우리가 닮은 점이 참 많아요. 이 가족을 굉장히 중시하고 효를 중시하잖아요. 자, 베트남의 인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인사 어떻게 합니까? 베트남에 갔을 때 차오 하면 되겠죠. 차오. 우리나라 인사는 뭐 아침, 점심, 저녁 다르고 뭐 이래서 좀 힘든데 외국인은 보면 인사가 보통 하나 이래 있으면서 인사하기가 참 좋은 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제가 좀 더 있는 게 이 베트남 사람들도 결혼할 때 보면은 우리 사주팔자를 봐요. 왜냐면 중국 문화 영향을 받으니까 사주팔자를 보고 그 다음에 궁합도 맞춰보고 그 다음에 점 치는 것도 베트남 사람들 잘 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비슷하죠. 근데 여기 보면 베트남 옷 여학생들이 입는 옷 아오자이 있잖아요. 참 예쁘잖아요. 여기서 또 쫙 다줄까 그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여학생들이 교복으로 그렇게 입거든요.
그 베트남 사람들은 푸른색을 좋아해서 교복 같은 데도 보면 이제 푸른색으로 많이 입히고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시집을 많이 와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또 다른 동남아시아 사람보다는 좀 진취적이라서 뭐 자기들 여기 와서 보면 농장 동남아시아 농작물들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 보면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재배를 해서 많이 나오고 또 여기서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을 많이 잘 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 근데 이제 베트남 사람도 우리하고 조금 뭐 어떤 게 있냐면 약간 거만하고 우리도 내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면 약간 거만해지는 게 있잖아요. 잘난 척을 좀 하고 이런 게 좀 베트남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그거를 모르고 막 베트남 사람들 여기 온 사람들은 막 그냥 하인 부리듯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 공장에 처음 취업하고 있을 때 굉장한 문제들을 많이 갖고 부딪히는 게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고집이 세잖아요. 네가 뭔데? 내 말 들어야지 이런 게 많잖아요. 이 고부간의 갈등도 가보면요. 시어머니 말을 무조건 나중에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얘부터 먼저 하라고 이렇게 강요를 하거든요. 내 것이 무조건 맞다. 근데 요즘 시대에 그게 통하지도 않잖아요. 우리 한국 며느리 봐도 통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내가 헷갈릴 때 막 혼돈된다 이럴 때는 무조건 내가 참아야 되는 수밖에 없는 시대예요. 우리가 막 나서면 그냥 막 가정도 어려워지고 막 그냥 힘들게 돼요. 그리고 며느리는 내 식구가 아니에요. 며느리 아들이 장가를 가면 그거는 내 집이 아니에요. 아무 가정이에요. 거기에 간섭도 하지 말고 내가 충고한다고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저거는 저들끼리 따로 살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정이 가족적인 게 있다 보니까 요거는 내 식구 나는 안 먹더라도 뭐 챙겨가 이제 며느리 줘. 그러면 동남아시아 며느리들 그거 안 먹거든요. 요즘 우리 한국 며느리들도 뭐 반찬 갖다 주면 버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는 뭐 아니겠지만 필리핀 며느리들은 자기 입에 안 맞아요. 자기 입에 안 맞는데 그 뭐 지가 안 먹는데 신랑 위해서 막 차려주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어머니가 봤을 때 다 미친 게 뭐냐면 우리는 남편이 회사 간다고 나가면 아들이나 딸이나 다 데리고 나가서 다녀오세요 인사를 했잖아요. 요즘은 덜 하지만 어쨌든 인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얘들은 침대에 누워서 잘 갔다 와 하면 끝나거든요. 그거 시어머니가 봤을 때 열불 터지잖아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인간이 아니다 이러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자연스럽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시어머니 한국 시어머니 특히 잔소리 잘하는데 계속 욕해야 되고 외국 며느리들 늘 욕먹다 보니까 주눅이 들어가고 그 TV에 보면 그 TV 그 고부 열전인가 있잖아요. 그게 보면 이제 각 나라 며느리 받는 거 도저히 이해를 못하다가 며느리하고 며느리 나라 친정 나라에 가서 보면은 아 얘가 이래서 이랬구나 하는 이해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필리핀 며느리를 이제 누가 그 우리 필리핀에서 필리핀 자기 아들이 이제 필리핀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뭐 부잣집 딸이 아니고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집 애를 봤는데 걸레하고 행주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 나라 그러니까 이제 그 행주와 구분은 뭐 선진국 사람들은 행주와 걸레가 구분이 돼요. 근데 후진국은 대부분 보면 부엌에 서는 거나 방바닥에 서는 거나 똑같은 걸로 써요. 왜? 마찬가지 이거 쓰고 가서 빨면 되지 않냐. 그리고 거기에 뭐 딱 구분되게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별나잖아요. 딱 부엌에는 행주만 써야 되고 바닥에는 걸레만 써야 되잖아요. 애들이 그거를 인지하고 하는 데까지 10년 걸려요. 자기네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기 와서 한 10년 사니까 이제 행주와 걸레가 구분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우리 친구가 그 중국 화교 집에 딸을 시집을 보냈어요. 근데 시집을 보냈는데 그 문화가 어떻게 다르냐면 그 사람들은 이제 부모님들은 중국에서 왔고 그다음 그 밑에 자식들은 필리핀에서 태어났고 이제 나름대로 준재벌집은 돼요. 이제 플라스틱 공장을 하니까 잘 사는데 그 며느리로 딸을 보냈는데 그 가족 이제 한 오타리 안에 집을 다 짓고 살아. 중국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으로는 경제관념으로 중국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큰 땅을 사갖고 그 안에 집을 지어갖고는 맨 안채에 부모가 살고 그 다음 옆에 딸아들 이 집을 지어줘요. 그러면 한 오타리 안에 사니까 우리가 그 여기는 없는데 우리 가드라는 게 있어요. 저기 그 뭐라 해야 되나?
수위 집 지키 그 대문 지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집이 한 채 있으면 다 각자가 있어야 되는데 큰 집이니까 그 둘이만 쓰면 되는 밤낮으로 쓰고 되고 그다음에 이제 가사 도우미도 뭐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안에서 쓰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 뭐랍니까 그 돈 아끼는 데는 중국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놀랐는 게 그 딸 집에 가니까 거실이 이제 이 정도 크기는 되는데 우리나라 집에는 거실에 가면 다 선풍기가 아니 선풍기가 아니고 그 뭐지 에어컨이 다 쓰가 있잖아요. 그 우리는 돌리려면 그거를 틀면 거실을 다 돌려야 되잖아. 그렇죠.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 집에 가니까 여기 앞에 TV 있고 뭐 이렇게 있는 요 앞에 유리로 있잖아요. 이렇게 둥그렇게 요만하게 해갖고 그 안에 작은 에어컨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요 안에서 이제 애기가 노니까 애기하고 이제 부모하고 그 안에서만 노니까 그 안에는 에어컨을 아주 작은 거 틀어놓고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오고 뭐 사람이 많다 하면 요거를 열면 이제 큰 거실이 되고 모든 걸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배울 점도 많고 또 어떤 거는 중국에서 뭐 배울 점도 많고 버려야 될 점도 많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정도 이제 겹쳐서 살면서 배울 건 배우고 그래 배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또 뭐 나쁜 거는 우리 것도 좀 버려야 되고 낸대하는 이런 거를 좀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자, 중앙아시아는 그 몽골인들이잖아요. 몽골 쪽이죠. 몽골 쪽들이 사는 집, 천막집, 그 뭐라 부릅니까? 게르라고 하잖아요. 그게 요즘 이제 좀 인기가 돼갖고 한국에도 이제 시골 같은 데 보면 그런 집을 막 짓고 이렇게 살잖아요. 자, 그 다음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저기는 타는 우리나라의 그 고려시대 사람들도 저기에 많이 건너가 살고 있고 조선시대 사람들도 많이 건너가 살고 있는데 조선이나 고려나 대한민국이나 사람들 다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인데도 절대로 그걸 같이 못 써요. 고려시대 사람은 고려시대 사람 특색이 있고 조선은 조선대로 대한민국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또 이 동네인데 이 동네는 보면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나라는 유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게을렀어요. 게으르고 뭐 개척을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너가서 악착같이 개척하고 뭐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거의 다 잘 살아요. 잘 사는데 너무 특이한 게 뭐가 있냐면 한국식 음식을 해먹어요. 김치도 해먹고 하는데 물론 조금 우리하고 틀리게 해먹는데 그 시락국 있잖아요. 시락국 알아요? 알지? 시래기국 우리 시락국이라 했잖아요. 옛날에 시락국이라 했는데 그 시락국이 아직도 거기 시락국을 어디 있어요. 그 우리는 이제 뭐 멸치 다시 내고 그 뭡니까 저 된장 풀어서 된장을 저 시락국을 끓여 먹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이 국이 이제 기본국인데 여기는 이제 그 멸치 이런 거는 별로 없다 보니까 그 돼지 족발 삶는다든가 아니면 돼지고기 삶는 물에 그래서 이제 그 된장 풀어서 된장도 다 담가 먹고 고추장 담가 먹어요. 이렇게 살면서 이제 일단 한국 사람들이 사는 이 칸 동네, 칸의 나라 동네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일단 집도 깨끗하게 해놓고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리고 특이한 게 담 밑에는 담 따라서는 장미하고 접시꽃 있잖아요. 접시꽃을 엄청 많이 심어갖고 그 대부분의 봐도 한국집이 이제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들은 자기네들 문화를 굳건하게 갖고 있고 그 칸의 문화에 많이 안 섞여요. 음식은 조금 섞여있지만 그 한국인이라는 또 한국말 한 단어 정도는 알고 있으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갖고 있는 곳이 이 동네에 살아요.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시집을 많이 와요. 인물들이 굉장히 예쁘잖아요. 무슨 칸 이 동네 사람들이 아주 잘생긴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참 미모가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찾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하고 외모가 안 틀리는 사람 찾잖아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뭐 이렇게 많이 찾잖아요. 우리하고 피가 섞여도 괜찮은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 막 전 세계가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이제 뭐 이렇게 생기고 저런 거 생기고 그런 생각도 순식간에 많이 없어졌죠. 자, 이런 칸 있는 나라를 보면 이 나라들도 점도 많이 치고 그 다음에 설날 되면 떡국을 먹어요. 떡국을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데 그 전부 이제 돼지를 많이 먹다 보니까 돼지 국물에 이제 다 설날 떡국도 끓여 먹고 또 뭐 설날 되면 점도 치고 그 다음에 여기 칸 나라들 보면 칸 나라 중에서 그 절을
평생에 한 번만 해요. 절을 하는데 우리는 설날 되면 부모님한테 절하잖아요. 그런 절을 하지 않고 아버지 부모님이 회갑 때면 절을 해요. 한 번 절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모든 문화가 틀리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동북아시아에서는 중국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빨간색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빨간색이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제가 중국 화교집에 놀러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안방을 보여준다 해서 안방을 보여주는데 방이 엄청 큰데 더블 침대가 한 4개쯤 들어있었어요. 안방 안에. 그랬는데 침대뽀도 빨간색, 이불도 빨간색, 베개도 빨간색. 들어가니까 깜짝 놀랐는데 나는 벌겋게가 있으니까 너무 놀랐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떤 때는 이제 자식들 다 들어오라 해서 같이 자고 이러다 보니까 그 안에 전부 빨간색으로 그렇게 해놓고 있어요. 그 특색 보면 대문도 다 빨간색 칠해놓고 이래 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태교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여기 시집와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애기 임신했을 때 우리도 뭐 그렇게 하잖아요. 예쁜 거 먹어라, 뭐 옆으로 눕지 마라 이런 게 굉장히 심하게 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중국도 맨 그 설에 떡국 해 먹습니다. 떡국 하는데 우리와 다르게 돼지국물이죠. 자, 일본, 니폰은 해가 뜨는 나라죠.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근데 일본은 신이 엄청 많은 나라잖아요. 그렇죠. 신이 너무 많아갖고 근데 자기 조상신은 안 믿어도 그 이제 나머지 신들은 다 믿어요. 온갖 곳에 신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신을 너무 숭상하다 보니까 설날이나 이런 데도 제사를 지낼 때도 조상한테 제사 안 지냅니다. 신한테 제사 지내는 나라죠. 그 일본은 이제 속과 끝이 다르다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서로 싫어하고 생각이 잘 안 맞는 나라 있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 할게요. 드시고 시원하게 다 되나 안 되나 모르겠다. 다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 뒤에 가서 시원하게 하나씩 덮으세요. 얘 고향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시끄러워요. 뒤에 그 소리. 얘 뒤에 조용히 좀 해주세요. 자, 우리 다문화 가족 문제의 시작이 이제 노총각 시골의 농촌의 노총각하고 그다음 도시의 뭐 어려운 이혼남들 결혼시키기 위해서 시작을 했잖아요. 무슨 내용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남편은 남편과 뭐 20살짜리, 24살짜리 시집 오는데 다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이 장가를 갔어요. 그럼 금방은 되지만 결혼생활 몇 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30대, 40대 한참 젊은 나이가 되고 남편은 전부 할아버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그 속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요즘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 남자들을 일터에서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문제들이 발생을 하지 말라 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일단 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대부분 없잖아요. 있는지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거 하고 서로 이해를 안 해줄라 하고 뭐 성격 고집 부리고 이런 등등으로 문제들이 많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냐면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일단 시집을 왔어요. 베트남 아가씨가 시집을 왔는데 말이 안 통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센터 같은 데서 이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 집이 가까운 사람들은 그 센터로 불러서 한국말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이 멀고 이러면 가서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트남 새색시가 가족문화센터에 나와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와갖고 그 행패를 부리는데 왜 남의 마누라를 바깥에 돌리냐고 그 행패를 부리고 해서 공부도 그렇게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경우도 많고 또 이제 남편이 사고가 나서 이제 한국 남편이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부인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일을 하니까 그 시부모님들은 혹시 도망갈까 싶어서
그냥 뭐 뭡니까 개 묶어 놓고 키우듯이 묶어 놓지는 못하고 그냥 계속 일거수일투족을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남편 아픈 거는 괜찮은데 시부모님들이 너무 간섭하고 간섭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너무 힘들다. 사람 취급을 못 받으니까 힘들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북한에서 둘이가 부부가 정말 열심히 어쨌든 탈출해 왔는데 와다 보니까 남편이 여기 적응이 잘 안 되고 직장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점점 폭력이 심해져서 못 살겠다 이런 경우도 있었고 또 뭐 중국인도 마찬가지 왔는데 병원 갈 돈이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도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많이 했는데 처음 왔을 때는 병원이 비싸서 못 갔잖아요. 저도 필리핀에 살면서 아프면 죽으리라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니까. 아기가 하나 병원에 맹장염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사흘 있었는데 300만 원이 나왔어요. 한 15년 전에. 그러니까 더 못 놔두고 이게 덜 아물고 아기를 퇴원시킬 수밖에 없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나이가 들면서 이래저래 아프니까 그래 아프면 죽자 이렇게 살았지 내가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못했어요. 그래 살다가 이게 한국 나오니까 너무 잘 돼 있었어. 너무 고맙고 오래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베트남에서 시집을 왔는데 이제 그 이혼남한테 시집을 왔었는데 전 첫 딸하고 잘해보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할머니가 이제 자꾸 전 첫 딸만 끼고 노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 첫 딸은 자꾸 삐뚤어지고 나가고 사고 치고 돈 물러줘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 남편하고 열심히 살아도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물론 잘 사는 사람은 꽤 잘 살고 있는데 대부분 일이 어렵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대구에서 2007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임신 6개월이 됐는데 그 시부모님하고 신랑이 이제 이세석 씨를 그 집에 아파트에 가다 놨어요. 못 나가게. 그래 그거를 이제 이런 이야기 보면 왜 우리 개 키우는 사육장에 보면 전부 가다 놓고 이렇게 키우잖아. 새끼 빼려고. 그것처럼 가다 놨더니만 이 여자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구청에서 빨래줄 연결해갖고 탈출하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 대구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짐승처럼 뭐 그렇게 용돈도 안 주잖아. 못 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교포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너무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 그리고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물건 취급을 받고 이러니까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거제도에 시집을 많이 왔어요. 왔는데 그 시집은 뭐냐면 시집을 오기 위해서 시집 온 것도 있고 위장 결혼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갈 때 미국에 있는 이제 내가 미국을 이민 가려면 미국에 있는 한국 남자 미국 미국 시민이 되는 사람한테 내하고 이제 위장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서 나는 돈을 주고 거기 가서 이제 사는 것처럼 하다가 그다음 나는 이제 거기서 이혼을 하고 따로 이제 이래 나오는 위장 결혼을 엄청 많이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이 위장 결혼 해갖고 돈 벌러 들어온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지금 거제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거제도에 대부분 여자들이 이제 뭐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남편들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전부 따로 나가버리는 사람들. 나가서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하니까 돈도 많이 주지요. 그 자기들 혼자 너무 편한 거야. 집에도 돈도 보내주고 이러니까 거의 결혼을 하러 와갖고 결혼해갖고 사는 사람들도 물이 들어갔고 거제도는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전부 뛰쳐나오고 그렇게 살고 이제 전부 유흥업소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 거제도에 굉장히 큰 심각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들을 다 포용을 못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포용을 못해서 그렇고 물론 와서 열심히 살아주면 좋겠지만 그게 참 힘들더라는 거죠. 자, 우리 그 다문화 예절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언제 국제시대 전에는 뭐 많이 여행을 안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지역 사람들끼리 살 때는 이 예절, 특히 식사 예절 이런 게 엄청 중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여행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 예절이 많이 무너졌죠. 좀 편하게 됐다고 얘기하나?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제 조금은 뭐 알아야 될 것 다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나오는 거 보면, 나와서 보면은 이제 그 외국 사람들이 지적하는 꼴볼견이 뭐냐면은 전부 등산화를 신고 여행을 다녀요. 운동화 뚝뚝한 거. 근데 뭐 산에 가는 것 같으면 그런 게 필요하지만, 평지는 그냥 다 놔도 예쁜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신고 나오면 좋을 텐데 전부 그런 거 신고 있다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흉보는 것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막 큰 소리, 큰 소리를 치고, 근데 큰 소리 치는 거 이게 뭐 어때? 뭐 내가 이런데 어때? 이런 식. 그리고 우리 호텔에 들어가서도 뭐 슬리퍼 질질 끌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이런 거잖아. 내가 다니는데 아무도 안 잡아가요. 잡아가진 않지만 그 남이 봤을 때 그 예의에 같은 가시면 조금 더 가까이 가면 좋겠다는 거지. 근데 가면 나는 이리가 다녔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우리 OK 사인, OK 하는 우리 OK 사인 있잖아요. 그 OK 사인이 보면 우리는 긍정이라 좋아 이런 뜻인데, 브라질이나 터키나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데는 그걸 여성을 유혹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에는 그 사인이 형편없다, 니 가치 없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우리 손가락 V자 했을 때 손바닥이 앞에 나오면 뭡니까? 승리 표시 아닙니까? 승리 표시죠. 근데 이게 영연방국가, 영국, 뉴질랜드, 호주, 여기는 거절할 때나 무례할 때, 네가 무례하다, 난 네 죽일 거야, 이럴 때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 표시가. 그리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스는 너 이 닥쳐 할 때 딱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동 지방에는 이 표현이 음란행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뭐 어디 만약에 그 나라를 갈 때는 그 나라 문화나 이런 걸 조금 보고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요런 것이 있어요. 그리고 손바닥 V자를 하고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 뜻이 해석이 틀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유 문화 이거 자, 우리 고유 문화의 우리 고유 문화의 독창성 유지와 글로벌 예절 이걸 보면, 제가 이제 처음 갔을 때 저는 잘 모르니까 이제 무조건 어른들 보면 인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공수배 있잖아요. 필리핀 그 내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만나면, 저는 그때 젊었으니까 가면 무조건 하고 공수배 이 인사를 무조건 했어요. 그거는 뭐 굿모닝 뭐 쭉쭉쭉 하기나 말기나 나는 항상 인사를 그래 했어요. 그냥 그게 또 배어 있었고 그랬는데, 그 나라 필리핀 어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막 이렇게 해보려 하고 그 나를 굉장히 존중해주고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 이런 거 수출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 우리나라 예절 신청 그래서 해외에 공부하러 나가는 애들 보면 제가 가까이에서 가는 애들 항상 그 시키는 게 뭘 시키냐면, 그 인사 예절 무조건 누구 만나면 교수님 만나든 누구 만나든 공수배 이걸로 인사를 해라. 이 인사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애들 나갈 때 뭘 가르쳐가 내보내냐면, 저는 유치를 가르쳐서 내보내요. 그 유치 사실 되게 재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게 고수들보다 더 재밌거든요. 그 유치를 애들 가르쳐서 내보내요. 그러면 애들이 외국 애들 데리고 이제 그걸 기숙사에서 이제 있으면 애들 하는데, 걔들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저거는 못 보던 거니까 되게 어려운데도 굉장히 재미서 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 좋은 것들 이런 걸 좀 수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우리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가 좋은 거는 얼마든지 뭐 전파를 시켜야 되잖아요. 무조건 우리께 다 나쁘고 고리타분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육가치가 다들 고리타분하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잘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자, 우리 테이블맨은 이제 이게 요즘은 많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많이 유연해졌죠. 옛날에는 엄격했어요. 밥 먹을 때 냅킨 뭐 무릎에 깔고 딱딱딱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고, 서양이나 동양이나 그런 거 우리 밥 먹다가 밥상머리에서 얘기하면 두드려 맞죠.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은 뭐 우리나라도 그게 많이 없어졌어요. 요즘은 뭐 핵가족이 되다 보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도 재밌게 하고 이렇게 살고 하는데, 원래 그 에티켓이라는 게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정에 대해서는 잘 알죠? 그 궁정에 뭐가 없습니까? 베르사유 궁전 안에 뭐가 없을까요? 화장실이 없죠. 그렇게 화려하고 잘 지은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럼 옛날에 그 귀족들 다 베르사유 궁의 파티에 갈 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밑에 하인을 시켜서 요강단지를 들고 가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오줌 뭐 하고 볼 보고는 담 밖으로 던지고 이런 일이 참 많았고, 그 다음 베르사유 궁정 안에 그 정원이 굉장히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몰래 정원에 들어가서 볼일 보는 수밖에 없죠. 그래 하니까 이제 공중에 그 정원지기가 제발 화단에 좀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 게 에티켓 해갖고 이제 그 에티켓이 예절이 이제 시작이 됐다고 보통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테이블 우리 그 서양식 식당에 가면 쭉 스푼하고 뭐 나이프하고 쭉 놓여 있잖아요. 좀 약간 두려워지고 걱정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뭐 굳이 안 지켜도 되고, 하여튼 식사는 맨 가위 거부터, 맨 가위에 있는 숟가락부터 먼저 집으면 되고 차례차례 가는 거니까 요즘은 크게 그렇지 않아요. 원체 많이 이제 섞여서 살다 보니까 많이 유연해졌고 너무 걱정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뭐든지 맛있게 먹으면 되고. 그럼 예를 들면 포크를 왼손에 쥔다, 나이프를 오른손에 쥔다. 옛날에는 그게 엄격했어요. 근데 지금은 왼손잡이는 왼손에 칼을 들어야 될 것이고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에 들잖아요. 저도 왼손잡이라서 어디 가도 칼을 왼손으로 잘 들거든요. 그런 게 이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요런 것들 있고, 그래서 뭐 서양 요리 뭘 하든 겁낼 거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실수해도 좀 괜찮아요. 큰 스푼 먹어야 되는데 작은 스푼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매너 중에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는 음식 문화가 뭐 된장찌개를 하든 무슨 찌개를 하면 우리 숟가락이 다 들어가지만 요즘은 좀 덜 하지요. 각자 각 접시에 덜어 먹잖아요. 근데 그게 해외에 나가면 그거는 정확하게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큰 접시에 스푼이 나와 있는데도 대부분 뭐 합니까? 그냥 내 스푼으로 먼저 떠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절대 하지 말고 그 스푼으로 떠오는 그런 정도의 매너만 있으면 되죠. 그리고 뭐 식사를 간다든가 이럴 때 모텔 안에서 슬리퍼 질질 끌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제일 노린 게 이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까 해서 내가 그 아침에 호텔 아침밥 먹을 때만 내 혼자 빼가 입고 가요. 다른 사람들 다 편안하게 입고 오는데 저는 한복 착 입고 그냥 천사처럼 날랑날랑 날아다니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예쁘다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어디 지나고 저거 이런 걸 해주니까 나도 기분 좋고 또 하나 홍보가 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중국 식당에 많이 가잖아요. 중국 식당에 밥 먹을 때는 뭐 요즘은 다 물수건이 나오니까 물수건 쓰고,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밥을 먹죠. 이 젓가락으로 이런저런 장난을 치면 안 되고, 뭐 밥에다가 젓가락을 쿡 굽는다든가 애들 이런 장난을 안 해주고, 이제 큰 접시에 이제 나오니까 우리 각 접시에 큰 수저로 들어서 먹고, 주로 이제 뭐 포크하고 뭐 젓가락으로 먹으면 되겠죠. 일본식은 원래는 1인 식단이잖아요. 그죠? 접시나 뭐 이런 거 원래 1인이 혼자 요만한 찌개에 이렇게 끓여 먹기 이렇게 나오는데, 뭐 일식은 뭐 대부분 많이 아시니까 젓가락으로 먹고, 그럼 이게 그릇을 이렇게 덜어 올리지 않는, 일본은 그 뭡니까 접시를, 우리는 뭐 덜어서 먹든 뭐 놔두고 먹든 상관이 없는데 일본은 접시를 땅에 그냥 두고 우리가 고개 숙여서 먹는 그런 거잖아요. 그 대신 이제 미소국 같은 거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그건 원래는 숟가락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숟가락이 나오잖아요. 젓가락으로 저어서 그냥 국물을 마시면 되고, 그 정도는 되고. 예. 그 다음에 필리핀에 여행을 아직 많이 안 하셨는데, 필리핀 여행을 가시면 필리핀 식당에 가면 이 나이프가 안 나와요. 칼이 없어요. 스푼하고 포크만 나오는데, 그 스푼이 다른 나라 스푼은 두툼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필리핀 스푼은 아주 얇은 양철로 돼 있어요. 그게 칼 대신 써요. 그래서 칼로 쓰는 뭐 우리가 음식 익는 거는 굳이 칼 안 써도 사실 가는 것 같으면 썰어지거든요. 그래서 숟가락이 아주 얇아요. 그러니까 숟가락하고 포크로 그냥 밥을 다 먹어요. 필리핀식은.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문화 예절을 우리가 접해야 될 때 일단은 내게 맞다 이거보다 상대방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서 보고 공감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것이 형편없어 보이는데 저것이 형편없는 것이 아니다. 배려하고 공감, 존경해야 됩니다. 어떤 게 있냐면 제 같은 경우 그 필리핀에 가니까 일하는 아줌마들이 청소를 하는데 우리는 방 안쪽에서부터 쓸어서 나가잖아요. 마당도 안쪽에서 쓸어서 마당 대문가를 가는데 얘들은 마당에서 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엄마들이 저것들이 청소도 할 줄 모른다고 막 욕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어느 거 틀린 거 이런 거 없어요. 이래서로나 저래서로나 똑같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중국 문화 영향을 받아갖고 복이 나간다. 그래서 이래 서는 게 아니고 안에서 밖에서부터 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 걸레질하고 빗자루질 하는 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빗자루로 썰고 걸레질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걸레로 닦고 빗자루질 해요. 처음에 보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맞아. 왜? 빗자루질 걸레질 먼저 하면 일단 먼지가 안 나요. 안 날아요. 그러니까 해놓고 그냥 빗자루질 쓰는 거 그게 틀린 건 아닌데 한국 엄마들은 내 말이 맞다고 이것들이 청소도 못하고 쭉쭉쭉 나무라고 하는데 제가 필리핀에서 필리핀 말 따갈로그 선생이었거든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걸 가르쳤어요. 그걸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래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더라. 이것도 맞다. 걸레질 하고 빗자루질 하는 것도 괜찮다 해봐라. 이제 이렇게 하고 하거든요. 그래 그 문화를 나무라기 전에 좀 존경하고 배려하는 그러니까 집안에 며느리들이 누가 들어와 있으면 그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걸 좀 알려고 하고 고맙다 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그래 우리가 너무 고집부리지 말고 유연성을 좀 갖고 하자. 그리고 애매모호할 때 있잖아요. 내가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를 때 다문화를 만났을 때 그때는 우회해야 되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말하면 안 돼. 그냥 참아야 돼. 참으면 2등은 합니다. 맞죠? 막 참고 내가 잘났으니 내 말 따라 막 이렇게만 안 하셔도 좀 많이 성공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문화에 우리 그 학생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애들이 엄마한테서 배운 게 이거 필리핀 엄마가 필리핀 거밖에 모르잖아요. 엄마가 한국어 모르니까 못 가르쳐요. 그래 애들이 과거에 전혀 모르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 끝배기는 우리하고 같이 살지만 실제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정말 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예절 같은 거 조금 알아야 될 거 이런 거를 우리 시골로 다니면서 좀 가르쳐 주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면 해보려고 해요. 그다음 아버지들은 보통 이 다문화 가정에 보면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냥 뭐 돈 벌든지 안 벌든지 그냥 멋대로 이래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경향이 참 많아서 외국 며느리가 혼자 와서 마음도 외롭고 이런데 그 애기들 키우고 하는 고생까지 다 하는 것들이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았어요. 그다음 학년기에 들어가면 애들이 어릴 때 말을 잘 모르잖아요. 왜냐면 엄마가 말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 말을 못하고 있다가 보통 유치원 가면 애들이 말이 틀려요. 애들하고 놀면서. 그래서 학년기에도 보면 이제 그 뭐랍니까 학폭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요즘 이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은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필리핀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기 존재가 이렇게 돼버리고 그 다음 학교 공부도 사실 어렵잖아요. 우리 한국 엄마가 가르쳐도 어려운데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 심하고 뭐 청소년기에도 이제 뭐 차별받고 이러니까 뛰쳐나가고 대안학교를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도 이제 많이 부족하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상담소나 이런 데서 상담도 해주고 친정 부모 역할도 해주고 등등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요 계획에도 보면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문화를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집 뭐 멀리까지 이해할 거 없고 내 집안에 온 사람이라도 내가 이해하고 같이 좀 이렇게 뭐랄까 격려해주고 해서 좀 같이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회장이니까 강사님 질문 1분만 해도 안 되겠습니까? 예. 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길게 하면 좀 눈총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예, 질문.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예. 받겠습니다. 질문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참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의 가족 관계와 두 번째 미국과 필리핀의 관계와 마지막 세 번째 필리핀의 음주 문화 딱 세 가지. 예. 예.
제가 이번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30년 전에 아기들 둘 데리고 어렸을 때 갔었어요. 가서갖고 남편은 거기서 이제 건축을 했고, 뭐 저는 뭐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공부하고 그냥 뭐 그냥 그 코피노 센터 아까 얘기했죠. 코피노 센터는 뭐냐면은 한국 아버지와 필리핀 엄마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 걔들을 이제 집을 구해서 제가 케어를 했어요. 한 15년간. 그걸 했었고, 그다음 뭐 가족은 그렇죠. 그렇고 아까 무슨 관계는 잘 모르고 필리핀 음주 문화 얘기할게요. 저는 여기 와서 너무 힘드는 게 여기는 막 술을 막 돌리잖아요. 돌리고 니도 마시고 나도 마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각자 예를 들어 산미겔 맥주 요만한 거 한 병 하면은 저는 밤새도록 갖고 있어도 돼. 마시고 그다음 뭐 안주 시켜놓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운 날에 술을 한참에 많이 마시면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술은 뭐 조금밖에 안 마시고 그냥 얘기가 안주되고 이런 문화라서 거기에는 취해가 뭐 이렇게 비틀거리고 하는 사람은 못 봐요. 그러다가 죽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겨울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회사 직원들하고 회식을 했나 봐. 그래서 양복을 멀끔하게 입은 젊은 사람이 막 비틀거리고 밤에 가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런 거는 좀 술은 각자 자기가 알아서 마셔서는 좋지 않을까. 그거는 세안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해요. 네, 이상입니다. 베트남이나 미국에서 가보니까 작년에 결혼을 낮에 하거든요. 예. 덥거든요. 낮에는 덥잖아요. 그래서 밤 오후 4시부터 시작해요. 결혼식을 보통 오후 4시에요. 4시에가 밤새도록. 예. 훨씬 재밌어요. 내가 몇번 참여해봤어. 예. 재밌고 축제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직접 보지 못한 다문화 관련해가지고 체험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관여해 주셨습니다. 큰 격려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지금 다문화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저출생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민을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이민을. 그래서 이민청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뭐 자기가 좋거나 싫거나 간에 다문화가 인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의 소멸을 막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건 막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강의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제 바로 앞 가족이라든지 혹은 뭐 가까운 사람이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런 사람이 만일에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은 안 그래도 꼰대 소리를 듣고 살거든요. 꼰대 소리를. 특히 다문화 가족일 경우에는 정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멀리 외국에서 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느냐 하는 그런 전제 조건을 깔아야 됩니다. 지금 얼굴도 이상하게 생겼고 우리말도 할 줄 모르겠지. 뭐 저런 다 했는지 몰라. 우리 하는 습관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막 완전히 딴 사람 취급한다니까 이래 되면은 그 꼰대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이민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마음가짐을 좀 더 발양을 갖고 그렇게 이제 포용하는 자세를 가졌으면 오늘 강의는 더욱 빛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서상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토요일은 우리 전국 국가유산 지킴이 날을 가져간 경우에 우리 임원진들이 41명이 잘 다녀왔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행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우리가 지금 월 1, 2팀 50명이 훨씬 넘는 우리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내가 전번에 다른 TV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8 그 기념관에서 하는 거는 국가 그 예산에 의해 가지고 그는 또 다양하게 그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하는 그 강좌하고 우리가 이 대구 문화유산 지킴이에 의해 하는 이 강좌를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거기에 등록을 처음에 했다가 몇 번 참석을 했는데 거기보다 우리가 꼴등하게 참여 인원이 꼴등이 더 많고 또 우리가 이 지금 다양하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참 대구 문화유산 지킴이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대로 했어요. 오늘 우리 그 다문화 그 가정의 이해와 예절 관계 진짜 이 참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출산율이 0.5로 거의 가까이 지금 북한보다도 더 낮아요. 일본은 물론이고 그래서 이 참 큰 문제가 이렇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명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민청이 또 있어야 됩니다. 또 그래 오시는 분들 우리가 또 따뜻하게 잘 지금까지 한 몇 사람 때문에 전체가 우리가 욕을 많이 먹고 있거든요. 대부분 잘하고 있는데 한 몇 사람 때문에 우리 밤에 보면은 술 취해가지고 몇 사람이 전체 어지럽히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남았는 것이 이 7월 2일 날 화요일입니다. 그 한옥 그 해충 그 방지위원회 그 서장 이종윤 선생님이랑 한 번 더 남았습니다. 16회째가 되겠고 올 15회째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후반기에는 14번 일 남았습니다. 많이 그 자기 여일이 아니더라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전반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화유산 답사가 태백 황지 그 모세 그쪽으로 한 지금 버스 한 2대 정도 갈 예정인데 우리 그 월 1, 2팀 많이 등록하셔가지고 예비가 지금 4만 원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만 원? 4만 5천 원. 4만 5천 원이라고. 예, 4만 5천 원 많이 주시고 진짜 너무 한 학기 동안에 많이 협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